김광진 전 의원,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노회찬 의원 사망과 관련해서 사건 의혹부터 오늘 투신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전에 9시 한 40분쯤 투신했고요. 알려진 건 저희한테 일보가 들어온 건 10시 한 반쯤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듣고? 예, 저도 뭐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사실 저도 정치 처음 시작할 2012년에 그때 그 당과 개나리 진달래 연대라고 하는 걸로 선거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전국을 다니기도 했었고, 정치하는 동안에도 많이 뵙기도 했었고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도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의 어떤 역사를 쓴 데 같이 일조한 분위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조금 애통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또 가족, 유가족한테 애도를 표하는 마음입니다. 네. 중구의 아파트가 사시는 곳이 아닌데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동생하고 어머니 사시는, 아마 어머니가 노안을 앓고 계시는데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양력이 준비됐습니까? 네. 양력이 준비됐으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진보의 아이콘이죠. 네. 뼛속까지 진보주의자였습니다. 14년에 민주노동당으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요. 네. 진보정당에서 오랫동안 몸담았습니다. 경기고 고려대학교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도변호사 하는 사람이 경기고 동기죠? 네, 경기고등학교. 고대 다닐 때부터 유신 반대해서 국법법으로 구속도 되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직전에죠? 2013년인 거죠? 2016년이고요. 2016년 그렇죠. 3월경에 네. 5천만 원을 16년, 수수했다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당시에 그 말씀하신 도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필명이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경공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지금 고등학교 동창이라 원래 친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졸업한 이후에 연락을 해서 한 여러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천만 원은 그 느릅나무 그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건넸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노희연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건넸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데요. 이 지금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거든요. 기각됐죠. 네. 불법 정치 자금 수수나 관련돼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돈 받은 사실은 유서에서 인정했어요. 5천만 원인지 액수는 안 나오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청탁이 있었고 대가관계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돼서 5천만 원만 넘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돈만 받았으면. 예, 그렇고요. 이제 청탁 없이 정치자금을 수수했는데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나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구속영장을 칩니까, 특검이? 예전에 모 지방단체장에서 2,500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사건이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있었고요. 근데 비슷한 수준이어도 범행을 인정하면 구속영장이 또 발부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건네진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현역 의원이니까요. 예, 영장 발부 여부는 조금 여지는 있는데 영장 청구까지는 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 청구까지는 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네. 특검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조사가 한번 이루어졌었지만 사실 무혐의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말만 많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고, 또 노회찬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상징하는 바가 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신뢰를 더 크게 가졌었는 것 같은데요. 지난 대선 기간에도 한 16개월에 걸쳐서 한 8억 정도가 경공모에 자금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정치권으로 이 돈이 오간 것은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던 상황인데요. 아마 이번에 특검이 그거는 조금 다른 자료를 찾은 것 같고, 그때 제출했었던 자료들이 약간 허위로 제출된 자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허위, 조작됐을 거다 해서 도 변호사에게
영장을 친 거였죠.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네.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재수사 결과 위조된 것 같다. 위조됐고 그러니까 이 증거 위조 교사죄로 이 도모 변호사에 네.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 좀 다툴 부분이 있고 긴급 체포의 적법성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네. 영장을 기각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강연료 명목으로도 한 2천만 원 건네졌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씩 여쭤볼게요, 제가. 네. 아시다시피 이제 5당 원내대표들과 미국의 이제 외교안보 관련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어제 들어왔습니다, 원내대표들이. 그 자리에서도 미국 가서도 당연히 기자들이 미국에서도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많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이렇게 불거졌다? 그거 나한테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나도 궁금해하겠네. 나도 궁금하게 짝이 없으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전 기간에 걸쳐서 모든 기간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돈 몇천만 원씩 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자진 조사를 받거나 이럴 생각은 별로 없으신 거지, 이건. 연락이 오겠죠. 이래놓고 연락 안 오면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뭐 아직 변호사하고 상의를 안 해봤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의해야죠. 그러니까 같이 간 다른 4명의 원내대표들도 이제 이런 이야기는 자기들끼리는 서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고요. 방금 선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혹은 본인이 부인했고 그 말고 일부 언론에서도 2천만 원을 강연료로 또 받았다. 이건 그 전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파로스 김모 씨라는 사람이 그 회계장부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제출하면서 강연료 명목으로 1회당 2천만 원의 수준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는 뭐 탈세의 문제라던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통상적인 수준이냐 합리적인 수준이냐 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처벌 여하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정의당에서는 일단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로 또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강의료로 돈을 받았다는 건 그거는 그때는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뭐 내가 국회의원도 아닌 상태에서 2천만 원 강연료를 줬다. 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제 문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연에서 또 제가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평소 소신,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얘기를 해서 했고 그런 강연을 제가 1년에 의원 아닐 때는 100회 내지 150회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강의 갔냐 하면 한참 생각해야 겨우 생각나지 그거 일일이 다 알 수도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강연료 얼마 받았는가 하는 것도 그 기억이 안 나죠. 다만 비정상적인 강연료를 받았다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는 거는 사실은 그때 삼성 엑스파일과 연루돼서 의원직을 의원직을 박탈당하죠. 2014년입니다. 네.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네요. 근데 일단 아직 다 유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일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4천만 원 수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인정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외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 사실을 동의하지 않고 그냥 네. 가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연료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아서 이 내용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네. 현역 의원도 신분도 아니고 그 2014년의 상황이라고 하면 이때 이분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상황이었고 또 박근혜 네. 정부의 정권 안에서 있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낙선한 그것도 의원직이 박탈된 의원에게 2천만 원을 강연료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다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네.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의원직 박탈된 게 삼성의 엑스파일.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기 또 때문에 이제 삼성에 있던 거죠. 김영철 변호사가 예. 나와서 책 쓰면서 이런 이제 비리를 폭로했고, 예. 네. 노회찬 의원이 당시 이제 그때 두 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그때 떡값이란 게 그래서 떡값 검사라고 하는 걸 폭로해가지고 떡검이란 말이 만들어졌죠. 예. 그때 검사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해서 네, 의원직을 상실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2016년에 다시 세 번째 국회의원이 됩니다. 도 변호사의 영장 그러면 그러니까 체포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았다 뭐 이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기각된 겁니까? 그것도 포함됩니다. 긴급 체포는 긴급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증거 위조 교사로 이제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증거 위조 교사라는 것이 네. 그 나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게 되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타인에 대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위조를 교사했느냐,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를 위조를 하고 이런 부분을 교사했느냐 이런 첨예한 어떤 법리적인 다툼이 있다, 따져볼 부분이 많다라고 구속영장은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5월에 드루킹이 지금 구속돼 있죠. 드루킹이 올린 SNS를 한번 볼까요? 네. 정의당과 심상정 패거리들 너희들 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뭐 어떻게 보면 시정 잡배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과 그의 조직이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는 접근하고 뭔가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겁박하거나 버려버리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트위터에 남긴 글 하나만을 보고 다 그걸 단정해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이때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한 열흘 정도가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생각해 보시면 저희 지지자들 안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비판적 지지라고 하는 걸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절대적 지지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아마 이분이 그 당시만 해도 인사와 관련 어떤 청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정부에서 자기가 혜택을 입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가졌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절대적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이렇게 강하게 표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마치 저 트윗을 보면 대단히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민주당 계속 매크로를 공격하다가 결국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구속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뭐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권에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죠. 특검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보시기에 이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 모임인가 그렇죠? 예. 경공모는 도대체 오늘 이제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도대체 경공모는 어떤 단체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참 궁금하기도 저희가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거대한 조직이었고요.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선거를 치르는 동안 경공모랑 조금 뭐 비슷한 경인선 그룹이라고 이제 같이 다니는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이 경선 기간이면 체육관마다 뭐 한 100여 분씩 넘게 이렇게 선거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 응원하시기도 했었는데 어떤 동력을 가지고 오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그때도 사실 조금씩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로 보면 경제적인 규모가 초기에는 뭐 비누 팔고 강연 뭐 조금 하고 하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걸 지지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것이어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고 실제 참여하셨던 분들의 하나하나의 면모를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책 팔고 비누 팔았다는데 의원한테 몇 천만 원씩 갖다 주고요. 일단 뭐 명확한 건 조직과 일정 부분 자금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끊임없이 선을 대려는 시도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금 노회찬 전 원내대표도 사실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정치 자금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굉장히 후회스럽다.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모금인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유서에 적혀 있는데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것이 좀 불법성의 어떤 경중을 따질 때에는 처음에는 이게 어떤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순수한 지지자들의 인터넷상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나의 뜻에 동조하는 어떤 정치적인 지지 모임을 하고 착간 오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이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화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특히 우리가 좀 도덕적 경계심을 좀 많이 허물었던 과거의 일들이 지금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오든 경제적 뭐 무슨 모임, 진보적 사람들이 뭐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갖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때는. 뭐 정당을 위해서 우리 어떤 진보 정당의 성장을 그러니까요. 위해서 지지자들이 단순히 모아준 돈으로 혹시 오인 착각할 소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이 듭니다. 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특별검사, 특검 측은 어떤 입장일까? 특검이 직접 허익범 특검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으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정치인으로 존경해온 분이셨는데 늘 웃음을 띠시면서 또 유머도 많으셨고 또 달변이셨던 그분이 이런 비보를 듣고 벌써 그립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원님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고 또 유가족에게 저도 또 개인적으로도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뭐 그립다, 예. 또 안타까운 생각, 명복을 가슴 깊이 빈다. 특검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피의자 신분 피의자 신분이 안 됐지만요. 예. 직전이었잖아요. 네, 용의자였죠. 네. 이례적이에요. 뭐 사실 그 전에도 조사를 받다가 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분들도 가끔 있었습니다만 네. 그분들과 또 노회찬 의원이 상징하는 바는 또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 마음, 뭐 헬검 특검뿐만 아니라 국민들 마음 안에서도 이분이 그동안 주장해 오셨던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실, 이것도 안타깝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오늘은 뭐 법리적 논쟁이나 수사에 어떤 부담이나 차질이 생길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보다 고인을 잘 보내드리도록 마음을 쓰자라고 하는 게 모든 분들의 생각이 같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줄여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특검 입장에서는 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이 그동안 하나 잡았던 끈이 뭐 틀린 끈은 아니었구나라는 게 입증됐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렵게 잡은 끈 하나가 죽음으로 연결돼 버렸단 말이죠. 뭐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문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경위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증거 이조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경위를 파악하는데 조금 수사를 마무리를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손정혜 변호사, 김광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 두 번째 주제도 정치인 관련입니다. 보시겠습니다.